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진의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빙X 거래소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똑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검색 버튼 클릭, 빙X를 검색합니다. 이런 로고가 보이는데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알림 창이 뜨면 허용 안함으로 할게요. 여기에서는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가입 창이 뜨면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가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빙엑스에서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아래에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주세요.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숫자 하나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입력이 다 됐으면 아래 레퍼럴 코드 옆에 화살표 버튼 클릭, 레퍼럴 코드 입력란에 XGMNWXLNX를 입력해줍니다. 수수료 총 68%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시중에 있는 코드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아래쪽에 사인업 버튼을 눌러주세요. 퍼즐을 빈칸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아래쪽에 사인업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까처럼 퍼즐을 빈칸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가입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이런 6자리 숫자 코드가 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네모칸에 입력해 주세요. 패스키를 설정할 거냐고 묻는데요. 나중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터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가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인증이 완료가 돼 있어야 거래소에서 입금, 매매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Get Verified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실수로 창을 닫아버렸다면 왼쪽 위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베리피케이션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베리파이 나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에서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컨티뉴 버튼 클릭, 컨티뉴 한 번 더 클릭, 이어서 본인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입니다. 셋 중 어떤 걸 사용해도 5분 안에 처리가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편한 신분증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주민등록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한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바닥에 놓고 카메라 앵글에 맞춰서 촬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촬영이 됐으면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이어서 얼굴을 촬영하겠습니다. 동그란 프레임에 얼굴을 대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촬영이 완료가 됩니다. 촬영이 끝나면 2분 정도 기다려 달라고 나오는데요.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인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 왼쪽 위에 프로필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중간에 베리피케이션이 있는데 그 옆에 베리파이드라고 적혀 있으면 KYC 인증이 모두 끝난 겁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입금과 선물 거래는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출금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OTP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프로필 아이콘 클릭, 아래로 내려와서 시큐리티 센터 클릭, 구글 어센티케이션 옆에 회색 막대를 클릭합니다.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하라는 메시지인데요.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가보겠습니다. 상단 검색창에다 구글 OTP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데 설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설치가 끝났으면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작하기 클릭. 여기에서는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안상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코드 추가 버튼 클릭, 설정키 입력 버튼 클릭, 코드명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내 키를 입력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 코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빙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빙X에서 하단에 넥스트 버튼 클릭. 여기 보이는 게 내 키, 설정 키입니다. 옆에 카피 키 버튼 클릭. OTP 어플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키 부분에 조금 전 복사한 설정 키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아래에 추가 버튼 클릭. 그러면 이렇게 OTP 숫자 6자리가 분마다 생성이 됩니다. 다시 빙X로 돌아갑니다. 빙X로 와서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get 코드를 클릭해서 이메일 인증 코드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증 코드가 메일로 오면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아래에는 구글 OTP에서 생성되는 6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둘 다 입력했으면 아래에 Enabl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OTP 등록이 완료됩니다. 컴플리트 버튼 클릭.
여기에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빙엑스 거래소에서 입금 거래, 출금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인을 빙엑스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업비트는 출금 지연제를 도입한 거래소입니다. 업비트에 원화를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비트에서 우측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원화 입출금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녹색 글씨를 클릭해 주세요. 입출금 계좌 등록과 투채널 인증, 이 두 가지가 모두 돼 있어야 빙엑스로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증이 안 돼 있다면 안내 문구를 따라서 이 두 개의 인증을 먼저 완료해 주세요. 그럼 이제 계좌 등록과 투채널 인증을 모두 마쳤다 가정하고 이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송할 테더를 매수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테더를 검색합니다. 테더를 클릭해서 주문창으로 들어갑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달러 대신 사용하기 때문에 달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테더를 전송할 만큼 구입해 보겠습니다. 저는 1000개를 매수하겠습니다. 매수를 완료했으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우측 하단에 있는 입출금 탭을 클릭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방금 매수한 테더가 보이는데요.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에 출금 버튼이 있는데 클릭합니다.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출금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은 빙엑스로 전송하는 상황이니까 일반 출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출금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 트론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빙엑스로 전송할 수량을 적어야 하는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 1000개를 전부 전송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최대 버튼 클릭. 원하는 출금 수량이 정확하게 입력됐다면 아래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이 제대로 선택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 확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이어서 입금처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빙엑스를 검색하고 이렇게 뜨면 클릭해 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는 업비트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빙엑스로 이동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빙엑스 어플 홈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에셋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디파짓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USDT를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트론 TRC20을 클릭합니다. 디파짓 어드레스 오른쪽에 보이는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업비트로 와서 받는 사람 주소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아래쪽에 확인 버튼 클릭하고요. 개인정보 이전 동의가 나오면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 후 확인 클릭. 피싱 주의 안내 글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시고 아니요 클릭합니다. 받는 사람 주소와 출금 수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아래에 투 채널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인증 선택창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편한 걸로 골라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 지갑으로부터 인증 요청 안내 메시지가 오는데요.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업비트로 돌아갑니다. 업비트로 돌아오면 이렇게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빙엑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빙엑스로 USDT가 입금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빙엑스 우측 하단에 에셋 버튼 클릭합니다. 위쪽에 펀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USDT 1000개가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빙엑스 입금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빙엑스 선물 거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에서 하는 현물 거래를 해외에서는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보유 자산보다 크게 매매하는 선물 거래를 해외에서는 퓨처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업비트에서 전송한 USDT는 현물이기 때문에 현물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현물 계좌로 들어온 이 USDT를 선물 계좌인 퓨처스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우측 하단에 에셋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에 있는 펀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USDT가 현물 계좌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퓨처스로 보내보겠습니다. 여기 트랜스퍼를 클릭합니다. 프롬에는 펀드를 선택하고요. 아래투에는 USDS 엠퍼페처 퓨처스를 선택합니다. 이게 만약 다른 걸로 선택된 상황이라면 USDS 엠퍼페처 퓨처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코인은 USDT를 선택하고 어마운트에 보낼 수량에 저는 1000개를 입력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버튼 클릭. 선물 계좌로 이체가 됐습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서 홈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자금으로 선물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퓨처스 클릭. 그러면 선물 거래 창이 뜹니다. 여기 BTC USDT를 클릭하면 상장된 코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격리와 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크로스는 교차,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입니다. 교차는 담보금으로 사용된 금액 외에 선물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격리는 처음 제시한 금액만 담보로 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선물 지갑의 나머지 자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갑에 1000USDT를 보유한 상태에서 교차와 격리, 각각의 상황에 100USDT로 진입을 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차로 레버리지를 10배까지 땡겨서 100USDT를 사용해 선물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영상을 찍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94,500 테더 정도입니다. 교차는 우리가 처음 매수한 100 테더 외에도 나머지 900 테더가 담보금으로 잡혀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4,500달러 가량인데 청산 가격이 3,600달러로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총 1000테더의 담보금을 내건 것처럼 포지션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담보금이 많으니까 청산 가격도 그만큼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청산을 당하게 되면 담보금 100테더뿐 아니라 나머지 900테더도 모두 잃게 됩니다. 다음은 격리로 10배 레버리지를 땡겨서 100테더를 담보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 가격이 85,300달러 정도로 조금 전 교차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격리는 처음 내걸었던 100테더만 담보금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900테더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산을 당하더라도 100테더만 잃게 되고 900테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신 청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타이트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서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격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이용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OK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CBEX를 눌러서 레버리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기 전에 잠시 표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유 자금보다 더 큰 규모로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의 위험도 같이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레버리지를 1배로 했을 때는 100%까지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야 청산을 당하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할 경우 1%만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도 청산당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20배 정도로 하고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 칸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리미트와 마켓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먼저 리미트는 지정가입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지정한 가격이 오면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마켓은 시장가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체결 가능한 가격에 바로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시장가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진입을 할 때는 게이지를 당겨서 진입할 포지션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까지 끌어당기면 내 자금에서 50%만큼 진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트코인보다는 변동성 높고 대금이 많이 몰리는 알트코인 종목을 골라서 선물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코인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체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률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줍니다. 그러면 복셀이라는 종목이 최상단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격리로 선택을 하고 레버리지는 20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장가는 이미 마켓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 위에 이 캔들 모양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럼 해당 코인의 차트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모어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에 없는 시간 차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OM을 클릭해서 5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하락 파동의 절반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밀리는 모습이네요. 그럼 저는 숏에 베팅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는 잠시 닫아놓겠습니다. 저는 보유 자금의 25% 정도를 사용해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숏 버튼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포지션 탭에서 내가 진입한 포지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L은 현재 수익률입니다. 지금 진입을 하자마자 약간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마진은 실제 사용된 USDT량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담보금이에요. 이 포지션이 청산을 당하면 이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인데요. 만약에 복셀 코인이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이 포지션은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오른쪽 위에 캔들 모양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포지션, 오더 히스토리, 청산 가격을 체크할게요. 그러면 현재 포지션과 청산 가격을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7% 정도라고 나오네요. 제가 진입한 타점에서 약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수익 중인 상황이니까 정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누릅니다. 여기서 아래에 클로즈 버튼 클릭. 이 부분 게이지 바를 움직여서 수량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100% 전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누릅니다. 한 번 더 누를게요. 포지션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서 모양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오더 히스토리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매수 매도를 어디서 했었는지,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7테더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했네요. 이런 식으로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